협정을 탈퇴하기도 했는데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나 세계적인 석학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대형 서점에서 이렇게 기후변화 부정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거 보고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아까 석학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노벨상이라고 하면 각 분야에서 이제 거의 최고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탄 3인방이 있습니다.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물리학자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대요. 네, 그걸 연구한 공로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 중에 미국의 그 존 클라우저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최근 들어서 이제 막 기후 변화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왜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노벨 물리학상을 탄 과학자가 기후 변화는 없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하는 겁니까? 일단 이분이 뭐 원래부터 기후 부정론자였나 이거는 잘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발언이 기사화된 게 진짜 최근 들어서 한 얘기거든요. 이제 우리 기후 부정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력화되고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는 계속 이렇게 막 논리적 근거를 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리처드 린젠이나 스티븐 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클라우저 박사는 사실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알려졌던 인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6월에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린 강연에서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때 이제 퀀텀 코리아라고 하는 이게 꽤 큰 규모의 행사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축사를 하러 왔는데 여기서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세계가 나쁜 과학, 잘못된 정보를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과 기업가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을 꺼내더니 이제 IPCC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기후 위기는 없다. 200배 정도로 과장되고 오해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분이 그 퀀텀 코리아라고 하는 행사 한 달 전에 CO2 연합이라고 하는 이 기후 부정을 설파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사로 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도 이제 미국에서 열린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을 화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지구는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기후 부정론자라고 칭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부정했다고 하는 사실은 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을 연구한 클라우저 박사는 기후변화를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근데 클라우저 박사도 좀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어요. 이제 기후 부정론 얘기를 하다가 1970년대에는 내가 하는 이 연구가 무의미하다라는데 압도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학계에. 내 결과물이 인정받고 상을 받기까지 5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의견이 바뀌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럼 혹시 기후변화도 그렇지 않을까? 앞으로 나중에 이거 기후변화는 원래 없었어. 기후위기는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아무래도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벨상 수상자가 또 말을 하니까 왠지 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양자역학도 그렇고 우리 뭐 지동설, 뭐 천동설, 천동설에서 지동설 바뀐 것도 그렇고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전까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였던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당연하다고 믿었던 어떤 지식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던져서 이제 논쟁이 불붙었던 거잖아요. 근데 기후변화는 좀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과학이라는 게 이제 뭐 오랫동안 원래부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정설이었고 거기에 무슨 기후 부정론자들이 새로운 근거를 나와서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후변화 과학,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과학이 자리 잡기까지는 사실은 그동안 이미 수많은 이제 막 논쟁들이 있었고 사실 이렇게 붙여진 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랜 논쟁이 있었다고 하면 기후 부정론은 새로운 주장은 또 역시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지구 기온을 덮을 수 있다. 온실기체다. 온실가스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미 1850년대 그때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네, 맞아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네, 존 틴들이라고 예. 하는 과학자가 이제 실험으로 밝혔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유럽은 이미 그때도 석탄을 많이 썼으니까 네. 아, 이렇게 되면 지구 기온이 오를 수도 있겠는데라고 전망한 과학자도 있었고 예. 그런데 이게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까지도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라는 건 알겠다. 그런데 지구 기온을 또 떨어뜨리는 요인도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두 개가 만약에 맞붙으면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아냐. 약간 이런 맥락으로 좀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넌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기온을 떨어뜨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산화탄소는 기온을 올리는데 예. 이제 기온을 떨어뜨린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뭐 어떤 들면 거요? 우리 런던 스모그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1950년 60년대만 해도 엄청 그 대기 오염이 심했으니까 예. 이 시커멓게 막 요즘 말하는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하늘을 가리면 햇빛이 이제 지구까지 닿지 않잖아요. 지표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안 드니까 이제 냉각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구 뭐 자전축이라든가 아니면 공전 궤도의 어떤 뭐 찌그러진 정도 이런 것들이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에 걸쳐서 서서히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변동도 어떤 지구 기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이러저런 요인 다 합쳐보면 뭐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지구 온도를 올린다 해도 사실 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이거 불확실한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이제 70년대까지 활발하게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정말 온난화가 진행 중이다 아니다를 놓고서 막 1대1로 팽팽하게 맞섰느냐 네. 그건 아니고 당시 이제 나왔던 그 주장들을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한 1대6 정도로 그때 당시에도 이미 온난화를 전망하는 논문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언론이 역시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뉴욕타임스 같은 이제 미국 주요 언론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면 냉각화의 시대가 온다 막 이렇게 막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 학계에서 얘기됐던 것보다 좀 과장되게 대중들에게 전달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이 지금 기후 부정론자들도 계속 가져와서 자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좀 두고 봐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 구조를 쌓게 되는 거죠. 그럼 클라우저 박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후 부정론이라는 게 여러 층위가 있는데요. 이제 뭐 아예 트럼프처럼 아유 말도 안 돼, 다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이제 네. 과학자들은 주로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좀 더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클라우저 박사도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 온도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니라 구름의 양이다. 그런데 이제 구름이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건 순냉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스모그 얘기하신 것처럼 태양빛을 가리니까. 네. 예. 근데 이분이 진짜 뭐 이 대기 과학 쪽도 뭐 잘 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구름이라는 키워드를 잡은 건 영리하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후 민감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로 오르면 이제 기온은 얼마나 오를까라는 걸 이제 말하는데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막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감축 목표를 다 모아봐도 이번 세기 말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한 2배 정도 오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올랐을 때 온도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걸 전망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막 정확하게 예측하기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구름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뭐 어디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르지만 또 이게 구름이어도 이게 저기 높이 떠 있냐 아니면 낮게 깔려 있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온난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건 오히려 온난화를 좀 방해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이런 기후 민감도를 추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석연료에서 나온 그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 이런저런 거 다 따져봐도 한 3도 정도 오를 거다라는 게 지금 IPCC의 전망입니다. 근데 지구에 떠 있는 구름이 그냥 지구를 꽉 채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한쪽에서 비 내리면 한쪽에 구름이 생기기도 하고 네. 또 구름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거의 총량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름의 양도 양인데 만약에 구름이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이 전체 지구를 꽉 차고 이런 건 아닐 텐데 네. 그러니까 구름이 위에 있냐 뭐 대기에 있냐 하층운이냐 상층운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상층운 같은 경우가 이제 지구 기온을 덮인다라고 예. 알려져 있고 하층운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정확히 예측을 해서 사실 반영하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 계산이 복잡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몇 가지 변수만 집어넣어도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네. 만약에 그게 한 10가지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우리가 계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기후 부정론자들의 주장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화석연료 그런 기업과의 유착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트럼프도 사실 뭐 지지 기반 따지고 보면 화석 연료 쪽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미국의 코크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어떤 이제 코크 가문의 회사가 있어요. 여기 이제 석유 뭐 정제도 하고 석유 화학 산업도 하고 하는 데인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운영하는 재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1997년부터 2018년까지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싱크탱크나 이런 쪽에 한 그 1,900억 원을 후원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오늘 그 문제가 된 클라우저 박사 같은 경우도 그분이 이사로 등재된 CO2 연합이라는 곳에 이사로 있었던 사람이 이제 뭐 엑손 모빌의 로비스트이자 미국 석유협회 CEO 출신이고 또 이 CO2 연합의 전신격인 마샬 인스티튜트라는 데 또 있는데 여기 역시 엑손 모빌로부터 자금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럼 기후 부정론자들의 뒤에는 석유 기업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 뭐 이런 쪽 부류로 속하는 리처드 린젠이라고 하는 교수도 이제 영국의 일간지에서 뭐 석탄 회사 피바디라고 있는데 여기서 후원금을 받아왔다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뭐 본인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제 유명한 사람들 말고 기후 부정론을 믿는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럼 왜 그럴까를 보면 이제 뭐 이제 환경 규제를 일종의 공산주의 버금가는 막 자본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막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기후 변화에 별로 관심도 없고 모르는데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 진영에서 이건 가짜라고 하니까 여기에 그냥 휩쓸려서 혹은 소외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믿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전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06도 높은 것으로 관측됐어요. 이게 예. 사상 처음으로 2도선을 넘긴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일시적이니까 이걸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2도라는 걸 찍었다는 점에서 정말 마음 같아선 이 기후 부정론자들 얘기가 차라리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말이에요. 아니 너무 추워지면 어떡해요. 적당해야지 그것도. 자,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